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된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올해 66, 평생 사람들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온 분이죠. 자식 셋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남편 챙기고, 시댁 걱정하고, 친구들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기며 누구보다 활달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다. 집에 홀로 남으면 괜히 불안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작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더 지친다. 기운이 빠지고 짜증이 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휑하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십니까? 혼자 있어도 허전하고 사람들과 있어도 불편하고 어디에 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까? 그리고 왜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하실 때쯤 여러분은 이 말이 왜 인생 후반부의 핵심 지혜인지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의 본질을 고민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줄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더 자주 다툴까? 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욕구들이 서로 부딪힐 때 갈등이 발생한다. 남 탓이 아닙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어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누워 한 주의 피로를 털어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내는 다릅니다. 주말이 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맛집도 가고 싶고, 꽃시장도 가고 싶고, 손주들 보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원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요구가 충돌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불행은 타인에게 기대할 때 시작된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고, 자식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고, 친구가 늘 내 편일 것이라 기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망의 문을 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자식들이 매주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손주들이 뛰노는 집을 상상하며 퇴직 후의 삶을 설계했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바쁘다는 이유로 자식들이 점점 뜸해지자 그분은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며 언제 오냐고 묻고 왜 이렇게 뜸하냐고 따져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식들은 미안해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조금씩 어색해졌던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품는 한 우리는 무한히 실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과 평화로워져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혼자 있는 능력, 고독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혼자 있다는 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되겠다.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불안한 상태죠. 반면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나 혼자여도 괜찮고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는 상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왜 고독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 챙기고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돌보느라 한 번도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러 흩어지고 집에는 어색한 고요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견디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 없어졌구나. 내가 혼자 뭘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며 자꾸 자식들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분은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햇빛이 드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못 읽었던 책을 펼쳐보기도 했죠. 그러자 그분은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나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그때부터 자식들 집에 덜 가게 되었고 전화도 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부담이 줄어드니 더 자주 연락하게 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억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복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이런 선물을 줍니다. 첫째,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가 사라지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마음이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정서적 기초 체력을 길러줍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고통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과한 기대나 요구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 있는 능력이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줄까요? 첫째, 의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감정의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기대가 어긋나면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상대에게서 감정의 부족분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말, 어떤 행동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만큼 고통을 경험한다. 기대가 낮아지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관계의 거리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전에도 언급한 적 있던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순간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절묘한 거리를 찾습니다. 인간관계도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그 적절한 거리를 찾는 능력이 바로 혼자 있을 때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넷째, 타인의 기분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루머나 뒷말에도 마음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중심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늘 예민하셨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다가 금방 가면 섭섭했고, 자식이 바빠서 전화 못하면 마음이 상했고, 친구가 약속 취소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분은 혼자 하는 취미를 하나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독서, 조용한 카페에서 신문 읽기. 그 시간이 쌓이면서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놀라울 정도로 그분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좋으니 사람들 속에서도 괜히 조급해지지 않더군. 그게 바로 고독의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쉽지, 지금 나이에 어떻게 혼자 있는 법을 배운단 말인가.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하루 30분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화도 끄고 TV도 끄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30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디면 그 뒤에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하든 괜찮습니다. 차 마시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창밖 보기. 핵심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일정에 내 하루를 맞추지 마십시오. 자식이 연락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어도 나는 내가 살아갈 일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도서관 가는 날, 목요일은 산책하는 날, 토요일은 음악 듣는 날. 이렇게 나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리듬이 생기면 타인의 변덕, 일정, 사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독립입니다. 셋째,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오셨다면 처음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이 반찬이 먹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간단한 표현부터 연습해보면 관계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넷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솔직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기대를 낮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대가 줄면 실망이 줄고, 실망이 줄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지혜는 혼자 있을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온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 배우자, 자식, 사회.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다음 장을 열 시간입니다. 그 장의 제목은 고독의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충만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충만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만 나 자신에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그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용하고 깊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